기절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눈을 딱 떴더니 자기가 벤치에 누워있더래요. 그리고 쿠스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괜찮냐고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. 초점이 왜... 안녕 여러분. 저는 네팔에서 한 달간 있었지만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진 않았어요. 그래서 저의 네팔 여행기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. 다시 인도 여행기 영상으로 올리게 될 건데 그 히말라야 트레킹 준비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. 고민하던 차에 이제 어떤 저희 구독자분께서 곧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신다고, 그래서 정보성 영상을 올려주실 수 있냐 요청을 하셨고, 아 그래 그러면은 영상 찍는 거 막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 경험을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찍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일단 저는 장기 여행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돈을 좀 아껴서 쓰는 백패커다 보니까 포터 노가이드로 돈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산을 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장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느 코스를 갈 것인가. 안나푸르나를 가는 코스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푸네를 들렸다가 ABC로 가는 코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처럼 ABC 코스만 가는 6일짜리 코스가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안나푸르나 서킷이라고, 제가 이걸 자세히 모르는데 16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이게 이제 안나푸르나 산맥을 다 한 번씩 도는 그런 긴 코스입니다. 이제 코스 선택을 했으면은 등산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, 한국에서 다 사오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막 다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대여를 했습니다. 대여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카트만두에서 대여를 해서 포카라로 오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카트만두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. 대신 단점은 카트만두에 돌아가서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로 포카라에서 레이크사이드 주변에 대여점이 매우 많아요. 세 번째는 어느 나라나 신기하게도 한국인 커뮤니티 진짜 잘 돼 있어요. 특히 이제 포카라에는 한식당, 한국 게스트하우스 정말 많아요. 그 중에 저는 윈드풀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에서 이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. 거기 사장님이 숙박을 하지 않아도 장비를 무료로 대여를 해주십니다. 이게 막 장비 상태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, 그래서 막 나는 튼튼한 장비로 하고 싶다 하면은 대여점에 가서 직접 이제 좀 한번 살펴보고 대여를 하시거나 구매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저는 윈드풀에서 등산 스틱, 그 다음에 물통, 아이젠, 랜턴 이렇게 4가지를 대여를 했습니다. 윈드풀 게스트하우스에서 침낭 이런 것도 대여를 해주시는 걸로 아는데, 좀 부피가 크고 값이 나가는 거는 1일 대여료를 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대여점보다는 저렴하게 대여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등산 장비를 다 대여하고 구매를 했어.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내가 포터를 쓸 것인가, 가이드를 쓸 것인가, 포터 겸 가이드를 쓸 것인가, 아니면 내 몸 스스로 혼자 갈 것인가,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. 저는 사실 포터 겸 가이드를 쓸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제 혼자 갈 예정이었고,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터 겸 가이드를 고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거 자꾸 말하니까 좀 홍보 같은데 홍보 아니고, 윈드풀 게스트 사장님한테 여쭤봐서 포터 겸 가이드를 고용을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투어사를 돌아다니면서 내고를 하면서 고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혼자 가기로 결심을 했지만 여행하면서 제가 동행 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동행을 구하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, 요거는 좀 동행을 구하는 게 어느 면에서나 좋지 않나 싶은 게, 혼자 가다가 다치면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. 가이드랑 포터가 있으면 도와주는데 혼자 가면은 내가 혼자 살아야 됩니다. 동료가 있으면은 동료가 저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동료를 구하는 게 좋고, 그거 아니더라도 방을 내고 할 때 도미토리라는 개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. 성수기에 가면은 1인 등산객에는 방을 잘 안 준다는 말도 있고요. 그래서 동행을 구해서 이제 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거 티도 마실 거고 막 이거 할 건데 방을 좀 깎아달라 이렇게 내고를 하실 수 있어요. 내고를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. 저도 원래 그냥 혼자 가서 걸어가면서 외국인들 만나가지고 같이 쉐어를 하려고 했는데, 제가 간 기간이 비수기 시작 시점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. 이제 부부나 커플 단위로 온 사람 너무 많고 혼자 온 사람 진짜 없었어요. 그래서
이거 진짜 나 동행 안 구했으면은 좀 힘들 뻔했다. 뭐 혼자 갈 건가, 뭐 포털을 구해서 갈 건가 이걸 결정을 하셨으면은 포카라에서 팀스 퍼밋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. 이게 이제 산행 허가증 같은 거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. 팀스 퍼밋 합해서 5,000루피, 그러니까 5만 원 정도고요. 준비물은 여권 필요하고요. 증명사진 필요합니다. 증명사진 4장이 필요한데요. 가이드 포털을 고용을 하시면은 그 친구들이 대신 발급을 받아줍니다. 저처럼 이제 혼자 하는 사람들은 직접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. 가서 발급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. 그냥 루트 적고 보험 번호 적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다 뭐 이런 거 적으시면 되고 돈 내고 발급 받으면 되고, 사실 저처럼 이제 세계여행 하시는 분들은 증명사진이 소중하잖아요. 왜냐면 비자 발급 받을 때도 필요하고 뭐 어느 나라에서 요청을 할 때도 있고, 굳이 증명사진을 안 가져가더라도 거기서 이제 사진을 공짜로 찍어줍니다. 근데 매우 이상하게 찍어주니까 포장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진짜 못생기게 나와요. 못생기게. 다 발급을 받았죠? 그러면 이제 등산을 떠나야겠죠? 포카라에서 등산을 시작하는 장소까지는 버스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집차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데, 이러나 저러나 혼자 가시는 분들은 집차 쉐어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비용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. 사실 저는 한국 커뮤니티를 그렇게 막 자주 이용하진 않아요. 왜냐면 한국 커뮤니티가 한국어로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처리 진짜 빠르잖아요. 몸이 편하긴 한데 조금 가격이 더 비싸요. 그래서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. 저는 엄청나게 많이 조사를 하는 편인데 윈드풀 게스트하우스는 그렇게 가격이 막 엄청 비싸지 않고 오히려 저렴한 편에 속했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윈드풀 게스트하우스에서 했고, 그때 이제 제가 집차를 쉐어한 인원이 6명이었고 가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만원인가 6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이걸 n분의 1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인당 거의 만원에 4시간을 간 거니까 엄청 저렴하게 간 거고요. 푸닐로 가는 사람들이랑 ABC로 가는 사람들이 나뉘는 시점이 나야풀, 그리고 목유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거는 이제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듣기로는 네팔 정부에서 트레킹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차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뚫고 있습니다. 길을 점점 뚫고 있는 공사를 하는 장면을 보기도 했고, 그 이유가 이제 많이 유치를 하려고 이거라고 알고 있어요. 이게 블로그에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. 근데 2019년 6월 목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제 2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준비물이랑 그 다음에 고산병 2개 얘기해 드릴게요. 제 짐 싸는 스타일은 일단 하루 이틀 불편하면 참자,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사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은 상의 2벌, 하의 2벌 챙겼고요. 하루 입고 트레킹하고 그거 바로 씻을 때 빨고 말리고 다른 거 입고, 속옷도 딱 2벌 가져갔어요. 샤워할 때 빨고 널고 다른 거 입고, 양말도 똑같이 2켤레, 수건도 잘 마를 수 있도록 스포츠 타월을 하나 가져갔고요. 제가 추위에 좀 약한 편이어서 히트텍을 2개나 가져갔고, ABC에서는 히트텍 2개를 다 입었어요 제가. 그리고 후리스, 바람막이, 경량조끼 이렇게 가져갔습니다. 저는 우위를 따로 안 챙겼는데 왜냐면 바람막이가 방수 기능이 있었어요. 근데 바람막이가 방수 기능이 없거나 백팩에 커버가 없으신 분들은 판초 우위 하나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5월달 중순에 갔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몬순 기간으로 들어서는 기간이라서 오후 3시만 되면은 진짜 정확하게 비가 쏟아졌어요. 우비가 없으면은 아마 가방에 스며들고 막 그 몸 온도도 내려가고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위는 하나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모자 챙기셔야 돼요. 선글라스는 이제 저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자는 챙기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햇볕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산에 가면은 몸 체온을 유지를 하는 게 좋거든요. 머리에서 열이 나가잖아요. 그래서 모자를 쓰면 이제 온몸에 체온 보온이 되기 때문에 모자는 꼭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바보같이 실수한 거 하나, 장갑을 안 가져갔어요. 근데 웬만하면 이제 방수 기능이 되는 장갑을 추천을 드립니다. 제가 그 3일차에 올라가는데 우박이 막 떨어지고 비 오고 눈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, 날씨가. 근데 장갑이 없으니까 손이 얼어버려가지고 동상에 걸릴 뻔했고, 춥지 않더라도 저희가 스틱을 쥐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근데 손에 굳은 살이 없으면은 이제 스틱을 쥐고 막 올라갈 때
쓸려요. 그래가지고 되게 아파요. 살이 까지면서 좀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 침낭. 저는 첫째 날부터 침낭 썼어요. 제가 추위에 약하니까 첫째 날부터 침낭에서 잤고, 그다음에 그 MBC에서 잘 때는 히트텍 2개 있고 다 바람막이랑 후리스 다 껴있고 침낭에 이불까지 했는데도 진짜 덜덜 떨면서 잤습니다. 그리고 보조 배터리. 보조 배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산에 올라가면은 충전을 돈을 주고 해야 돼요. 3,000원 정도고요. 그래서 저는 보조 배터리를 100% 완충으로 가져가서 조금씩 아껴 썼습니다. 폰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. 왜냐면은 인터넷이 일단 안 통해요. 심카드 사도 인터넷이 안 돼요. 와이파이를 사서 써야 됩니다. 저희 산에 갔으니까 굳이 꼭 뭐 인터넷 연결할 필요 없잖아요. 저희 핸드폰 맨날 쥐고 사는데 산에서만큼은 조금 멀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사실 너무 피곤해서 폰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.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간, 8시간 정도 산행을 해요. 그리고 이렇게 숙소에서 씻고 잠들기 정말 바빠요. 저는 폰을 거의 안 썼고, 그 100% 완충해서 가져간 배터리도 핸드폰이랑 고프로까지 충전했는데도 저는 반 정도밖에 안 썼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물통을 하나 챙기셔야 돼요. 왜냐면은 산에서는 물을 팔긴 파는데 페트병에 담아서 물을 팔진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내 물통을 줘서 거기다 담아주는 시스템이고, 그 물통도 그 뜨거운 물 담을 수 있는 그걸로 챙기세요. 왜냐면 올라갈수록 춥고 따뜻한 물 많이 마셔줘야 되고, ABC에서는 이 따뜻한 물이 핫팩 역할을 해요. 핫팩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꼭 따뜻한 물 이렇게 꼭 껴안고 자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온 효과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. 그 다음으로 또 필요한 게 휴지랑 물티슈. 저는 이제 물티슈 둘 챙겼는데, 내가 막 장이 엄청 안 좋지 않은 이상 굳이 2개씩 챙길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하나도 다 못 썼어요. 근데 휴지는 이제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니까 내 거 써야 되고, 물티슈는 좋은 게 이제 땀날 때 닦는 거. 그리고 ABC, MBC 가시면은 추워서 세수를 못했어요. 저는 도저히 샤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, 근데 물티슈를 이렇게 슥슥슥슥 빨리 닦고 잤거든요. 고산약 꼭 챙기십시오. 저는 고산약을 안 가져갔었는데, 저희 일행이 고산약이 없었으면 저는 중간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4명 중에 제가 고산병이 제일 먼저 왔거든요. 고산병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, 고산에 2번 올라갔고 2번 다 고산병이 되게 심하게 왔어요. 첫 번째는 작년에 남미 페루에서 비니군카를 올라가는데, 올라간 것도 걸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당나귀 타고 올라갔어요. 근데 제일 꼭대기에서 진짜 너무 심하게 와서 나중에는 내려가야 되는데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흐려지더라고요. 그리고 누가 제 이름을 막 부르는데 그게 이제 슬로우 모션처럼 막 이렇게 들리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고, 그다음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페루의 쿠스코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기절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눈을 딱 떴더니 자기가 벤치에 누워있더래요. 그리고 쿠스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괜찮냐고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산병이 진짜 무서운 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고, 그 다음에 사람마다 증상도 다 다르고,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고산병이 옵니다. 그리고 체력이 안 좋아도 안 올 수도 있고, 진짜로 복불복이에요. 그래서 고산병 약을 한국에서 많이 처방을 받아 가시는데, 이거는 좀 확실치 않은데 성분이 다른가? 여행하는 분들 만나면은 많이들 얘기하는 게, 고산병 약을 한국에서 처방해서 가져온 거는 잘 듣지 않는다고 하거든요. 현지에서 아픈 거는 현지 약이 진짜 최고예요. 다른 것도 똑같아요. 광견병 이런 것도, 우리나라는 광견병이 거의 없잖아요. 근데 인도는 광견병이 진짜 많거든요. 개들이 많고, 개들이 좀 이상한 개들이 많아요. 그래서 개한테 물리는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인도 병원에서는 거의 무료로 광견병 약을 5차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진짜 비싸대요, 이게. 근데 인도에서는 이제 싸니까 다 거기서 맞고 이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 나라에서 아프면은 뭐 지사제도 그렇고, 그 나라에서 아프면 그냥 그 나라 약을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고, 저랑 같이 트레킹을 하셨던 부부분들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는데, 분들이 되게 정리를, 트레킹 준비물 정리를 잘 포스팅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링크를 더보기란에다가 담아줄게요.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
그다음에 제 영상이랑 뭐 블로그 다른 포스팅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재미있게 트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붉은 보내시고 좋은 주말,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